돈을 많이 안 줬나 봐요, 삼성에서. 뭐 그럴 수 있죠. 네. 시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롯데바이오로직스? 와, 지금까지 산 개그 중에 제일 웃겼다. 와, 씨. 웃으신 거 아니에요? 롯데바이오로직스? 와, 있냐? 그래서 내가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코를 못 닦는 삼성전자는 네.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파운드리 분사는 어려울까요? 지금 파운드리 분사하면 딱 이거죠. 삼성은 파운드리를 포기했네? 버렸네? 국내 시가총액 3위 규모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인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재계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회사 쪼개기가 아니라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그리고 자산 이동의 변화를 알려줄 핵심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영진 국장, 김종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갑자기 분할을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사업이 겹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로 얘기하면 TSMC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그 물품 사업부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그래서 들자면 네, 그런 이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따로 떼서 해야 네. 확실하게 이제 회사의 가치를 미래로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섭하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분리가 필요하다. 그럼 애초부터 분리했으면 되는 건데 왜 합쳐서 했다가 이제 와서 분리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누구나 던질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화두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시 바이오 시밀러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을 포함한 R&D를 하겠다. 그러니까 합쳐져 있으면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보 유출.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들 뭐 신약이 있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의 기술을 얘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중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네.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런 의혹을 엄청 샀어요.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할 때 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기술 빼내서 지들이 제품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 쪼개라. 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근데 했거든요. 결국은 안쪽에 있고 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장사가 좀 되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막 쪼개라 그랬을 때는 네. 삼성 엑시노스 이런 것들을 막 그 갤럭시에다가 갖다 장착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거 장사가 되는 것 같네? 그때 안 쪼갰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파운드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지만 수저한테 적자를 내고 있단 말이죠. 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쪼개야죠. 근데 안 쪼개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쪼갠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삼성이 드디어 파운드리를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오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문제하고 다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요? 그러니까 미국과 네. 우리나라와 지금 다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처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뜨기 시작한 게 뭐 4공장에서 뭐 실적 나오기 시작하고 역대급 실적 나와서 주가가 오른 건 분명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잘하는 론자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전히 2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론자라고 하는 그 회사와 비교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일한 강점은 뭐냐면 네. CMO, 매니팩처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점 빼면 별로 없어요. CDMO라고 하지만 CDO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거의 CMO에 네. 그렇죠. 딱 초점을 맞춘 회사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쟁사라고 얘기하는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달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공장을 때려놓고 이거 4공장까지 엄청 공격적으로 늘려서 그 공장의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회사라면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몇만 리터의 생산 라인이 아예 없습니다. 다 뭐 1000단위, 몇천 단위로 쪼개져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우시바이오는 회사가 3개입니다. 우시앱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또 우시 뭐 어쩌고저쩌고 회사, 이렇게 회사 3개로 쪼개져 있는데, 네. 이 3개 회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얘네는 CRDMO를 다 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리서치도 하고, 매뉴팩처링도 하고, 디벨롭먼트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곳이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서 삼성은 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대규모로 뭐 9만 리터, 10만 리터 만들어서 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좋아요. 레시피까지 줬을 때 좋은데 문제는 뭐겠어요? 네. 한 번에 9만 리터 만들었는데 거기서 오류 나온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시바이오는 어떤 회사다? 이걸 1000단위, 2000단위로 다 쪼개 놓으니까 네.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얘네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해서 딱 시작했다가 하나 만약에 잘못되면 그거 포기하고 나머지 9개 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해외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일감을 맡기기가 정말 좋은 회사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10가지의
레시피로 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레시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바이오를 지금 벗겨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시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롯데바이오로직스? 와, 지금까지 한 개그 중에 제일 웃겼다. 와, 씨. 그러신 거 뭐 아니에요? 롯데바이오로직스? 와, 있냐? 그래서 내가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잖아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땅 살 돈은 있나요? 땅은 어떻게 저기 팔 땅은 많아요. 그 원래 롯데쇼핑이 네, 강남에 있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시바이오가 그래서 세계에 뭘 하고 있냐면 하나는 CDMO 쪽을 하고 있고 네. 하나는 ADC라고 하는 그 약물 접합체를 하고 있고 네. 하나는 지금 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펩타이드 계열의 소위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시바이오에서 이걸 다 뺏어오려면 네. 누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후지도 갑자기 대량 제조 시설을 최근에 막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론자도 갑자기 원래 없었던 대량 제조 시설을 막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바도 그러니까 삼바도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아마 이 바이오에피스는 단순하게 이제 기존에 하던 바이오시밀러만 하던 게 아니라 해외 업체 막 인수도 하고 네. 막 신약 쪽으로도 손을 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시장에서는 좀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피스 대표가 홀딩스 대표이사 지금 겸임한다라고 하는데 네, 김경화 사장. 네, 그러면 그분의 역할도 좀 중요해지는 걸까요? 존스 홉킨스 나온 아주 수제죠. 머리는 좋아요. 네.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시작을 했죠. 네. 삼성 종합기술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존림 대표가 아니고 김경화 사장이 딱 홀딩스 사장까지 같이 역임하는 거 보니까 네. 존림 대표는 올해까지만 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역시 인사에 좀 능통하시. 왜냐면 네. 그 이번 결정 있잖아요. 이번에 인적 분할하는 이번 결정을 저는 김경화 사장이나 존림 대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윗선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했을까? 더 있어. 삼성전자 TF의 그 실장이죠. 박학규 사장. 박학규 사장은 빠규라고 불립니다. 아니, 진짜 안에서 빠규라고 불리는데 박 사장이 이 모든 거를 이제 마도를 잡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그룹이 이제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뭐 망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잘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TSMC에게 여러 가지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메모리 쪽에서 또 SK하이닉스에 막 밀리고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반도체는 뭐 물론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반도체 말고도 다음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수종 사업으로 찍은 게 바이오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 바이오를 축으로 해서 결국 이재용 회장의 승계 문제도 여러 논란을 나오면서 어쨌든 이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바이오 쪽에서도 만약에 뭔가 성과, 의미 있는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재용 회장은 한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삼성이 여기 바이오 사업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거에 있어서 뭐 삼성 측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우리가 좀 개발하는데 영향이 무르익었다. 이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인데 고객사들이 찡찡거렸다는 얘기도 있죠. 예, 좀 분리 좀 해라. 니네 우리 기술 빼가지 말고. 나?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노찡찡 딱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재계나 시장의 반응은 삼성의 앞으로 이제 지배 구조를 정리하고 좀 승계 작업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많이들 시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박학규 사장 빠규입니다. 아셨죠? 애교 있는 느낌. 아니, 근데 박학규 사장이 이제 삼성전자 TF 실장이잖아요. 네. 정현호 부회장 후임으로. 근데 이분이 삼성 DS 출신이에요. 거기서 경영지원 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의 재무라인, 특유의 재무라인인데 시기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때 한참 파운드리가 뭐 좀 된다. 그래서 분리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경영지원 실장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분리하는 것도 박학규 사장이 여러모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뭐 삼성전자 TF가 지원하는 데지 결정하는 데가 아니다. 미래전력실 없어진 지가 언젠데 우리 말 사주고 지금 회장 깜빵에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쪽에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경화 사장은 그거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일이 떨어졌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뭐 그룹을 막 좌지우지하고 뭐 이럴
정도의 위치는 뭐 저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 지금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지배구조가 좀 복잡해요. 지배구조에 원래 이제 삼성은 여전히 물리고 물려서 복잡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지 않고 뭉개고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다음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갔을 때 기존에 주장해 왔던 이 생보법의 통과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의 지분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걸 정리를 그거 해야죠. 누가 살 건데 네네. 를 최근에 조선비지가 엄청나게 또 막 지적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안 줬나 봐요, 삼성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예, 돈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조선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삼성생명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거를 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재명 아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거 안 바꿨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걸 바꾼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재명 지금 정부가 들어서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후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장법인가? 상법 개정. 아, 상법 개정안 그거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법 개정안까지 바꾸는데 네. 삼성그룹 전체를 다 쪼갤 수 있는 삼성생명법을 개정을 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재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재계의 도움이 없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이상하죠. 그러면 삼성생명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데 네. 8% 넘게 갖고 있잖아요. 네. 10% 갖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이거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이 계속 얘기한, 내가 대통령 되면 주가지수 5천만 간다. 아, 코스피?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만한 물량이 뚫리면 그냥 시장 완전 폭락해요. 두 번째,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금은 이재용과 사업지원 TF 이렇게 그 경영진을 통해서 삼성과 정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그 쪼개진 모든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정권에서 필요한 걸 얘기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삼성생명법은 그 민주당 국좌들이 얘기하는 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네. 네. 또 한 가지는 예, 이겁니다. 제가 한 것처럼 해도. 이재용이 얘기했잖아요. 난 자식들한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물려줘야 지배구조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려주지 않는데 지배구조를 왜 바꿔? 지금 어차피 상속은 다 끝났고 이재용이 다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물려줘야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증권사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띄워가지고 네. 그러면 거래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네. 수수료 먹으려고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증권사보다는 언론이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선비즈가 광고비를 덜 받았으니까 그게 조지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의자가 아니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비즈 산업부장도 이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중첩돼 있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또 지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과거 이재용 회장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결부되다 보니까 네. 이거 팔고 이거 팔아서 이렇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삼성그룹이 착착착착 해서 현금 30조 마련하고 네. 그래서 삼성생명 거 착 사고 네. 이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시장에 아무 충격도 주지 않고 되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깔끔해지겠죠. 뭐 진짜겠죠. 현대차도 면제부를 문재인 정부 때 받았어요. 그 복잡한 그렇잖아요. 지배구조. 순환출자의 완전 최고봉이 현대차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 뭐 문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아니,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나 뭐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그건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바이오를 미국이 밀어내는 과정 아직도 이제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은 다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원안이 나오고 뭐 상원안이 나와서 조율하는 과정인데 이 조율하는 과정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의 정보를 단 하나도 우리의 적성 국가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표현이야 적성 국가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지만 누가 뭐래도 우시바이오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시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ADC라든지 소위 펩타이드 계열의 약들이 빠졌을 때 그 제조 시설이 빠졌을 때 그걸 누가 채울 거냐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는 삼성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앞으로 만들어질 내후년인가요? 내후년에 만들어질 5공장 정도까지 고려해봤을 때 한 시총 80조. 그다음에 이제 계획상은 이 캠퍼스가 8공장까지 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공장까지 다 지었을 때 이제 가치를 생각했던 건데 만약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한쪽에 놓고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신약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거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오는 10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변경 상장, 그리고 에피스홀딩스는 재상장 된다고 하는데, 그 바이오에피스 일단 상장 계획은 없다. 향후 5년 안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이 돼야지 상장을 하죠. 뭐 그렇게 이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렇게 찢어놓으면 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돈은 겁나 들어가고 나오는 건 예, 그 없다. 결과물 나오려면 없고. 근데 그거를 무슨 벌써 이거 상장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리고 금감원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엄청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의외로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때도 그렇고 네. 최근에 금감원이 강짜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정말로 뭔가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금감원 쪽에서 이런 그 신고서 올라왔을 때 네네. 예, 곱게 통과시켜주는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대기업 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신고서에 대해서 또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 이게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놔서 이제 사업부를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인적 분할은 그냥 옆으로 쪼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쪼개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거 5년이라고 상정해 놓은 거 보면은 네. 뭐 제가 읽기로는 5년 안에 승부 보겠다 정도로 보이고 5년 안에 승부를 봐서 결과물이 나오면 상장을 하겠죠. 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네. 여전히 뒤에 감춰두고 뭐 계속 뭐 죽이던지 아니면 뭐 계속 그냥 그대로 흘러가던지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가겠죠. 지금 보면 5년이라고 했잖아요. 5년이면 예전에는 10년 계획도 있었고요. 5년 계획도 있었고 2, 3년 계획도 있었고 1년짜리 있었고 6개월짜리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기업들,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뭔가 사업을 발표할 때 중장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5년이면 완전 초장기거든요, 지금. 네. 지금 초장기예요. 네. 내일을 모를 정도로 막 계획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징검다리 이쪽 건넜다 이거 아니면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년이라고 이야기한 건 5년 내에 승부 안 보면 말했다시피 우리 접을 수도 있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거죠. 미담도 왜냐면 있어요? 그렇죠. 미담도 있죠. 왜냐면 삼성은 바이오가 실패하면 네. 이재용이 진짜 한 게 없어지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에 지금 사활을 좀 걸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그 아버지처럼 저기 반도체를 하든지 네네. 뭘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 바이오는 완전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진짜로 돈이 되는 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제대로 승부를 내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잘 안 되고 있죠. 삼성물산은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언론사들 광고도 못 해줄 정도로 지금 허덕거리고 있죠. 그 자기 코도 못 닦는 그 두 개 엄마들이 얼마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다가 돈을 꽂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원해줄 수 있느냐.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5년이라는 거는 엄마들이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보자. 네. 그때까지 니네는 자력갱생을 좀 할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지켜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M&A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물론 뭐 자금 여력은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뭐 조금 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분명히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지금처럼 바이오 산업이 갑자기 이렇게 급변을 탔을까? 언젠가 미국이 당연히 중국을 밀어내는 과정으로 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두려운 생산력을 미국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뭐든지 중국이 지금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오는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지금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한국을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력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단순한 양이 아니고 제조의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그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를 키워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첨단 산업 쪽에서 중국이 좀 우리를 뛰어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아주 하이엔드 쪽 반도체를 빼면은 거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금 우시바이오가 뭐 ADC를 포함한 소위 이제 성장 동력들을 다 먹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지 않고 다 남들에게 만드느라고 시키고 그다음에 이 제약업체들이 가장 로비를 통해서 높은 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개발비가 많이 드니까 오리지널리티 10년 동안 빼먹을 만큼 빼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너무 그동안 심하게 빼먹었었기 때문에 이걸 또 낮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이 뒤집어지니까. 게다가 트럼프는 얘기했잖아요. 약간이나 하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 이거 낫는 약, 그러니까 펜타닐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사오지만 진짜 약은 중국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위치도 못 지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탈공장까지 그 CMO 쪽은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쨌든 돈 버는 분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마진율이 엄청 높아요. 뭐 30% 이상 나올걸요? 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 30% 이상의 마진율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를 되돌려보면 똑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혼자 셀트리온이 앞서서 치고 나가고 있었을 때 셀트리온의 마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해서 바이오시밀러 여러 군데가 다 치고 나오니까 네. 지금 20%대로 떨어졌죠. 동일한 과정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공장은 계속 지어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대규모 시설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것에서 만드는 게 이게 전체가 약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9만 리터잖아요. 네. 그 9만 리터에서 9만 리터짜리 단백질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실수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그 9만 리터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지고 하는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마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합리적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지배구조 개편이다. 이거는 아니다. 예. 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랑 지금 삼성물산 자기 코도 못 닦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코를 못 닦는 삼성전자는 네.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파운드리 분사는 어려울까요? 지금 파운드리 분사하면 딱 이거죠. 삼성은 파운드리를 포기했네?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왜냐하면 시설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네. 만약에 분사하잖아요. 네. 시설 투자를 스스로 해야 돼요. 아니면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현금 시제를 들고 있는 기업도 있고 여기서 어쨌든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 회사 밑에 있는 쪽이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독립하면 이거 스스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불가능하다고. 아하. 박규 사장이 파운드리 분사를 하라 말하고 있을 때 그걸 자기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사하는 거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저 빡 얘기를 그러니까 박학규 사장이 사업주행 TF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왜 자꾸 그 롯데 황각규 그 부회장의 생각이 나지? 박학규 부회장은 화학에 몰빵해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이 넘은 상황이죠. 현재 투자 가치 어떻게 좀 투자할 만한가요? 네, 최근에 증권사에서 뭐 약속이나 한 듯 네. 갑자기 이 이슈 터지자마자 전부 13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꽤 높은 금액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110만 원 정도였다가 다 이제 올리고 있는 건 그동안 시총 한 70조 중에서 네. 한 80%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러니까 20%를 삼성 바이오피스에게 분할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5공장까지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고 네. 8공장까지 가는 과정은 앞으로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바이오피스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았는데 바이오피스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 130만 원을 가기 위한 그 전제는 아까 이제 뭐 국장도 지적했지만 정말로 바이오피스가 체계적으로 잘 사업 구조를 짜서 신약 쪽에 뭐 M&A도 하고 추가적으로 자금 매력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지가 네. 핵심인데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되니까 조금 증권사들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00만 원대에서 아주 그만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계속 이제 뭔가 주가가 좀 반복하다가 아마도 재상장하는 10월 1일부터 거래가 금지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10월 1일부터 거래가 금지되고 10월 29일 날 거래가 재개되는데 네. 거래가 아마 재개되면서 뭔가 조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싫어해요.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주식이 묶여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이거 거래 정지하지 말고 그냥 냅둬야 쇼스 치던 롱을 치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기 뭐 거의 한 달 동안 묶여 있으니까 그쵸. 이런 짓을 왜 안 해? 뭐 이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네. 자, 지배구조 재편설이 이제 솔솔 나온 덕분에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은 관심의 대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삼성생명은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결국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네.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개편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삼성생명이 되는 건데, 그쵸. 만약에 지배구조 아니다. 개편 이슈가 없다면 삼성생명은 투자 가치는 물론 있지만 네. 기대보다 많이 낮아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물산은 조금 다르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 예상과 다르게 박스권이 아니라 100만 원을 추구로 하는 박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30만 원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삼성물산이 건설주로서 전혀 이제 매력이 없는 종목이니까 네. 주가 반응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같이 뛰면서 거기다 무슨 이슈가 덮여지고 있냐면 야 우리도 현대건설처럼 SMR 해 이런 얘기가 막 덧붙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삼성이 빌 게이츠랑 SMR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 시절에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공사와 관련된 네.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SMR을 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거래도 없고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니까 안 붙었다가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뜨니까 이제 이런 이슈까지 막 옆에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삼성물산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제한적인 반등이고 워낙 또 덩치가 큰 종목이니까 그 부분에서의 큰 기대는 너무 하시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4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네. 리조트는 여름과 겨울에는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패션은 아시겠지만 에이세컨즈가 망했고. 망했고. 그 다음에 건설은 지금 재건축을 한 해 만에 뭐 지금 PF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네 만에 우리 망하네 만에 이러고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 닦기 바쁘네요, 다들. 그렇죠. 나머지 이제 상사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상사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삼성바이오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오는 6월부터 5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압박이 나선 지 이틀 만에 유해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양측의 무역 갈등이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인데 앞으로 철강이나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 관련 품목이 관세 충돌의 대상이 될 경우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글로벌 무역 전쟁 속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는 작은 개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눈물 속에 웃으며 다시 일어나